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총선 이제 내일이면 40일 딱 남았습니다. 여야 각 당 내부적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랄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건가, 또 이른바 진실한 친박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20대 국회에 실제로 얼마나 진출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행정자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구 동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십니다. 정종섭 새누리당 예비후보 연결해서 출마 이유, 또 총선 전국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정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자치부 장관 그만두시고 대구 동구갑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 또 배경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시듯이 저는 국가개혁론자입니다. 그동안 국민이 보다시피 현재 국회와 정치권은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청년 실업이나 신혼부부 육아 교육 부담이나 출산율도 낮고 노인들은 노후 걱정도 하고 북한의 이제 핵실험 문제 등으로 국가 국민 안보도 참 위험하는데, 예. 사실 정치는 저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리당략에만 완전 몰입하는, 네. 정말 이런 정치,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을 섬기는 국회, 그다음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이것을 위해서 저는 국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뿐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를 위한 10대 공약을 최근에 발표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공약 내용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동구갑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 공약 6개를 걸었는데요. 예. 대구에 대해서 제가 10개의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지역구는 제가 동구갑이지만은 네. 대구시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수년간의 광역시 가운데 지금 대구가 완전 꼴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대구와 동구가 모두 이 꼴찌 수준에서 저는 벗어나야 대단히 어렵다. 네. 그래서 대구와 동구가 동시에 발전하는 공약,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동구갑의 그 공약뿐만 아니라 대구 혁신의 10대 공약까지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금호강 프로젝트가 이제 축이고, 하나는 동대구로 확장을 해서 남북축을 연결시켜서 동서와 남북으로 대대적인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대기업도 유치하고 KT 공군 기지도 조기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시민들의 관심은 초기보다는 점점 이제 고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구와 동구의 지도를 확 바꾸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대동구여지도, 이런 표를 내걸고 천만보 걷기 실천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시민들과 얘기를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야말로 주권자인 국민, 그야말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를 이제 걸으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설명하고, 예. 그래서 이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지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제 정책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지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데, 그래서 사실상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동구갑 현역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실은 류성걸 의원이신데, 어떻게 경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요? 좀 경선 승산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은 4년 동안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인지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려와서 참 인지도 알리는데 굉장히 열정을 두고, 또 시민들과 주민들과 굉장히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굉장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의 진심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지도 측면에서는 한 달여 만에 12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매일 걷다 보면은 주민들이 참 대해주시는 그런 어떤 표정과 네. 또 모습이 처음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요즘에는 주민들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네.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나날이 이것이 달라짐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셨으니까 19대 국회에 대한 문제점,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어요? 참 저는 내각에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국회는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대 국회는 저는 완전히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는 어디 안전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 무용, 국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식물국회를 넘어서서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국회 아니냐. 우리 네. 국민들이 보다시피 저는 완전히 실패한 국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을 두고 이번 총선의 프레임이랄까요? 틀이랄까요? 정부 여당은 야당 심판으로 야당은 또 경제 실정론을 부각시킨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는 그런 양상인데 야당 심판론 또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권 심판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심판론, 다시 말해서 야당 심판 그 두 개 동시에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3년 이상 지금 법안이 전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놓고는 누가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국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름이 국회 선진화법이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 자체가 저는 완전히 마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발전과 관련되라든지 혹은 청년 일자리 만든다든지 의료 서비스 확충시킨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률 사항인데 이것이 국회에 딱 묶여 있는 이상은 행정부로서는 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이런 형태로 발목 잡기 야당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야당인가 또 나아가서는 맨날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이 국회가 정말 국민 대표기관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심판을 넘어서 국회 심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정부께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내노라는 헌법학자신데 20대 총선에서 어떤 권력 구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학교에 있을 때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결국은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생활하면서 우리 헌법이 개정할 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이 국민 속에서 요구가 나올 때 비로소 헌법 개정론이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총선에서는 헌법 개정의 논의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저 중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 정말 저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현재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많은 부분이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여당이 혹시라도 압승을 하게 되면 정 후보께서 저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혼 집정부제에 대한 개헌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되고 추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0대 국회에서는 그 가능성은 저는 열려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이제 겪을 것이고 또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정치 상황을 이제 보실 텐데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헌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그런 목소리는 안 나오겠지만은 네. 또 우리 국가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면 네. 20대 국회에서도 아마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예. 제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헌법 개정은 사실은 이것이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대선 후보자들이 이리저리 뭐 얘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헌법 개정 논의가 정상적인 논의가 될까 뭐 이런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20대 총선 통해 국회 진출한다면은 이런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그야말로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또 국회의원이 정말로 국민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진짜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는 제가 내각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들, 저는 역사적인 개혁이거든요. 네. 이 시점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가 이런 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는 거기에 저는 힘을 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 후보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